대홍수 생각보다 제가 별점을 높게 줬다고요? 별점 3개를 줬는데 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저냥 볼만했습니다. 좋게 보셨던데 아버지의 마음이실까요? 많은 분들이 너무 심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출산 장면, 거기서 눈물도 찔끔 흘렸고요. 근데 볼 때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봤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는, 아니 대홍수가 났는데 물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 이거는 솔직히 저는 정말 흠잡기 위한 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 안에서의 그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보고 나서 되새겨보면은 눈에 밟히니까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이게 루프물이잖아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엄마의 휴대폰에는 애가 그린 그림들이 막 엄청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니 루프물이면 다 초기화가 될 텐데 저 그림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 남아있는 거지? 볼 때는 수많은 그림들이 휴대폰에 나올 때 저는 좀 울컥했거든요. 어떡해 이러면서 막 울컥했는데, 다 보고 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초기화가 되는데 저 그림들이 왜 다 남아있는 거지? 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너무 허술한데? 이런 생각이 다 보고 나니까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볼 때는 뭐 그럭저럭 봤습니다. 조각조각은 괜찮은 것도 같은데 전체로 보면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피난처를 피해서 이제 한적한 피난처로 가는데, 거기만 유독 사람들이 없고 텅 비어 있는 것도 그냥 그 상황만 보자면은 아유 다행이다, 길을 찾아서 다행이다, 어이구 근데 불법 적재물들로 길이 막혀 있네, 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지만, 다 보고 나서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왜 다른 길을 찾아볼 생각을 주인공만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다 보고 나면 들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좋은 점수를 줬다기보다는 아니 이렇게까지 욕먹을 영화인가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의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뜯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 영화를 향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어떻게 보면 주 소재가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포가 크게 중요한 작품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알고 봐야 좀 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요즘 넷플릭스 신작 대홍수에 대한 논란이 정말 뜨겁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목만 듣고 예고편만 봤을 때는 영화 해운대 같은 시원시원한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가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 온 선발대 지인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난 영화가 아니라 SF 루프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SNS 반응이나 커뮤니티 여론들을 보니까 정말 욕을 어마무시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번 영화는 좀 많이 별론가 보네, 그냥 걸러야겠다, 요 정도 생각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영화에 출연한 권은성 배우, 그러니까 극중의 자인 역을 맡은 배우죠. 이 배우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찾아가서 이제 고작 11살인 아이한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들을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댓글 기능을 다 꺼놨더라고요. 이 작품을 향한 지나치게 과격한 반응들에 대해서 허지웅 평론가나 황석기 번역가가 SNS를 통해서 일침을 날릴 때에도 그냥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아이의 개인 SNS까지 찾아가서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 영화가 어떻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건지 확인을 위해서라도 일단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영화라는 컨텐츠는 결국 대중의 평가로 흥하고 망하는 것이고, 관객은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 작품을 봤으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로 본 사람들 영화 재미있다 없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 시간을 들여서 영화를 본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작품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배역을 연기한 배우나 감독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죠. 비판도 좋고 조롱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작품에 대한 후기와 감상이라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몰상식한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제 감상부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솔직히 이 영화는 뭐 영화사에 남을 걸작이나 수작의 반열에도 오르기 힘든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욕을 먹는 것만큼 영화적 완성도가 처참하게 무너진 소위 말하는 망작 수준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다만 이야기의 전개나 감정선이 다소 좀 뻔하고 투박하긴 하고요. 앞뒤 내용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일부 눈에 거슬리긴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저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한 평작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감상과는 관계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각종 커뮤니티나 평점 사이트를 보면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왜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영화 내적인 이유와 더 나아가서는 최근 발표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의 키워드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했길래 이런 격렬한 반응이 나오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내적인 이유, 즉 배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영화의 제목인 대홍수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물이 넘치는 자연재해를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대홍수가 타락한 세상을 씻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리셋 도구였던 것처럼 이 영화 속의 홍수 역시 인류 문명을 종결짓고 우주에서 시작되는 신인류를 위한 배경으로 쓰입니다. 영화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날짜가 7월 7일인 것도 이와 관련된 설정으로 보이는데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천지창조의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안식을 취하시죠.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한 주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루가 끝나야 다음 날이 시작되듯이 7일째를 끝으로 기존의 세계는 닫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은 7일 뒤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예고하면서 옛 세상을 닫고 새 질서를 여는 시점을 설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의 배경이 왜 하필 7월 7일인지를 보면은 물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는 계절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7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차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화 속의 대홍수는 현생 인류를 물로 씻어내서 초기화하는 일종의 리셋 버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대홍수라는 제목과 포스터를 보고 이 해운대나 투모로우 같은 이런 물난리 재난 블록버스터를 기대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재난 영화가 아니라 이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루프물 혹은 SF 시뮬레이션 드라마에 가까웠던 거죠. 여기서 관객들은 1차적으로 장르적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닌 거예요. 영화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지구가 멸망해 가는 마지막 날 인공지능 연구원 안나가 물이 차오르는 아파트에서 눈을 뜨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녀 곁에는 자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밖은 이미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안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탈출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그녀를 구하러 왔다는 구조대원 희조의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구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극한의 상황에서 안나가 내리는 선택들이 미묘하게 반복되는 듯한 기시감이 들죠. 결국 이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었다는 설정이 드러나는데 이 지점에서 많은 관객들이 허탈함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발꿈 엔딩과 비슷한 그런 허무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역 캐릭터인 자이니의 행동입니다. 소위 말하는 바람 캐릭터, 요즘 말로는 금쪽이 같다라고 하죠. 상황 파악 못하고 징징거리고 말 안 듣고 오죽하면은 저 아이 때문에 영화를 중간에 껐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고의 피임 영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역 배우의 SNS까지 찾아가서 악플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 모든 상황이 시뮬레이션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면은 이 캐릭터의 행동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인이는 안나의 인내심과 모성애를 극한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설계된 변수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AI의 논리로만 따지자면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짐이 되는 아이를 버리고 혼자 탈출하는 게 맞죠. 하지만 영화는 이 비합리적이고 짜증나는 존재를 끝까지 끌어안고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인간이 AI와 다른 점이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저 아이 진짜 짜증나네 라고 느낄수록 역설적으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안나의 선택이 진짜 인간성이라는 게 증명되는 구조인 거죠.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객의 짜증을 유발하도록 설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를 끝까지 다 봐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아우 속 터져 라고 하면서 중간에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참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 내적인 이유 외에도 관객들의 분노는 최근 변화한 우리의 소비 심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나온 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이런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필코노미입니다. 소비가 곧 내 기분 관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영화 관람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기분을 관리하는 것의 일부거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으니까 시원한 재난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풀고 힐링해야지 라면서 넷플릭스를 켰는데 답답한 고구마 상황만 계속 보여주니까 내 기분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관객은 내 기분을 망친 이 컨텐츠를 불량 상품으로 생각하고 정서적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레디코어입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완벽한 계획을 선호한다라고 해요. 재난 영화니까 이런 재미를 주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내 귀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영화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뒤통수 맞았다라는 생각에 보상 심리가 발동하고 급기야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가격을 원가나 브랜드 가치 등으로 세분화해서 이 돈값이 납득이 되는가를 분석하는 소비 양식인데요. 이 영화가 내 2시간의 가치를 증명했나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작품을 접하게 된다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실패작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이런 소비 심리의 변화 밑바닥에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관객들의 눈높이가 깔려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플랫폼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명작들을 안방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웰메이드 컨텐츠들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다 보니까 관객들의 안목은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홍수 같은 평범한 완성도를 가진 작품, 즉 평작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중은 평범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걸작이 아니면 쓰레기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킬링타임용 영화나 소소한 재미를 주는 중간지대의 영화들은 이제는 관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 죄인이 되어서 비난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온라인 알고리즘의 구조도 심각한데요.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분노와 조롱 컨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고 그것이 다시 이 정도로 욕해도 되나 보네 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죠. 이런 분위기와 익명성이 결합하면은 앞서 말한 아역배우 개인의 SNS 테러 같은 집단 가해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물론 컨텐츠에 대한 비판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티켓 값을 지불했든 구독료를 냈든 관객이 영화가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자유입니다. 감독의 연출력이 부족했다거나 시나리오가 개연성이 없다라는 식의 비평은 창작자가 겸허히 감수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불호가 개인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싫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를 해치려는 악의를 담아서 공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최근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표현들은 비판의 탈을 쓴 언어폭력에 가깝습니다. 굳이 저주를 퍼부어야만 속이 시원해진다면 그것은 영화의 완성도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혐오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화가 있고 그만큼 다양한 취향이 존재합니다. 대다수가 혹평하는 영화에도 누군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평단이 극찬하는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와 선은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재미없게 봤으면 재미없게 본 거지 굳이 재밌게 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게 어떻게 재밌을 수 있냐라고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만든 이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슬픈 일입니다. 평작은 평작대로, 졸작은 졸작대로 그 위치에서 평가받으면 그만인 거죠. 비판은 날카롭게 하되 그 표현에는 존중이 담겨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온라인 공간이 조금은 더 관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홍수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소문대로 최악이었는지 아니면 그럭저럭 볼만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